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튜노입니다. 오늘 소개할 보드게임은 스플렌더로 유명한 디자이너 마크 앙드레의 2024년 신작 미드레이지입니다. 다만 오리지널 신작이라고 하기보단 2017년에 출시했던 마제스티의 핵심 구조를 가져와서 더욱 탄탄하게 발전시킨 게임인데요. 게임은 제목 그대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각자 영지를 설계하고 성장시키는 패밀리 전략 게임입니다. 한 판이 30분이면 끝나는 빠른 흐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민의 맛이 제법 독특해서 패밀리 전략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미드레이지의 핵심 매력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의 기본 메커니즘은 타일 드래프트입니다. 매 라운드 타일을 고르고 그걸 내 영지로 배치하면서 점수로 만들어 나가는 셋 컬렉션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좋은 타일 가져오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콘이 몇 개 있는지, 또 지금 내 영지에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 어떤 타일을 배치해야 시너지가 터질지를 계속해서 계산하며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이 되는 농경지는 타일 자체로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영지 보드에 있는 이 농부 아이콘마다 2원씩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타일들을 보면서 가져올 것들을 체크하고 미리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구조가 마크 앙드레가 이전에 만든 마제스티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마제스티는 단일 라인 드래프트에서 새로운 카드일수록 비용을 더 지불하고 가져오는 방식이었는데, 그 때문에 어떤 카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랜덤성이 더 진했다면 이 미드레이지에서는 다음 4라운드 동안의 타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일을 가져오는 방식이 우리에겐 킹도미노로 익숙한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즉 인원수보다 한 장 더 많은 타일들을 랜덤하게 펼쳐서 타일 뒷면의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타일을 진열하게 되는데, 이때 눈치채셨겠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즉 우측에 있는 타일일수록 효율이 좋은 타일인 셈입니다. 그리고 타일을 가져가는 순서는 계속 고정적으로 턴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전에 타일 위에 놓인 말의 배치가 좀 더 왼쪽에 있을수록 먼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타일을 가져갈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라운드의 턴 오더까지도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터라 4에서 5인 다인풀로 즐긴다면 더 많은 타일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되는 타일들의 뒷면 색상은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세팅이 보다 간결해진 것도 좋았고요. 보다 확실하게 인원수별 밸런스를 맞춘 듯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과거의 단순한 카드 선택 중심에서 전략적인 설계 기반 타일 빌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게임의 목적은 게임 종료 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의 수입은 가져온 타일들의 아이콘에 비례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에만 의존해서 부유해지는 타일들만 가져오다간 다른 상대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이 병영 타일의 기능으로 인해서 병영 타일 수보다 더 적은 수의 성벽 타일 가진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가장 왼쪽의 타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파괴된 타일은 마을 타일의 특수 기능으로 복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건물을 부셨다는 것만으로도 살짝 불쾌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성벽이라는 타일로 방어를 할 수도 있는데, 단순 방어만 하기 위해서 턴을 소모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이 정찰병이라는 타일을 활용해서 마음에 드는 타일을 미리 선점해두는 기능은 영리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강력한 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궁전은 자신의 영토의 수입의 통로를 늘려주는데요. 교회는 동전 토큰을, 궁전은 구역 토큰을 원하는 보드 아래쪽에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마제스티는 건물보드 아래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져와서 단순하게 깔아놓는 식이었다면, 이번 미드레이지는 보다 규모적으로 타일을 위쪽으로 부착해 나가면서 점점 웅장해지는 자신의 영토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일 그래픽 또한 같은 구획이라고 하더라도 그래픽도 다른 점으로 그려준 것도 인상적이었고, 타일을 부착하는 것도 상단에 아이콘이 있어서 헷갈리진 않겠지만 더욱 섬세하게 아예 타일 홈 부분을 각각 타일별로 다르게 두어서 실수로 다른 곳에 잘못 부착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해둔 꼼꼼한 디테일도 칭찬할 만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제스티에서는 카드가 위아래 다른 면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카드를 가져와도 상황에 맞게 바꿔 사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드레이지에서는 무조건 해당 타일을 가져와서 그 영역에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누군가는 아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대신 미리 전체적인 방식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드래프트 방식으로 변경한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랜덤으로 나오는 두 개의 선택지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 카드가 매 라운드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뒤흔드는데요. 이벤트는 게임 시작 전에 4장이 미리 공개되기에 전체적인 큰 그림의 전략을 세우는 기본이 되기도 하고, 이벤트라고 해서 모두 동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아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디메리트 이벤트도 있어서 매 게임마다 달라지는 이벤트의 조합만으로도 다른 전략을 구상하는 재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의 승점 계산도 이번 미드레이지에서는 심플하게 바뀌어서 종료 추가 점수는 없고, 오히려 자신의 영지보드에 구획 타일이 하나도 없는 구획은 마이너스 10점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더욱 직관적이면서 다양한 아이콘의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 좋았고요. 또 이 때문에 플레이하는 동안 좀 더 명확하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드래프트라든지 게임 내 인터랙션적인 것을 활용해서 이유 없는 견제나 불필요한 견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포인트라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미드레이지는 빠르고 간단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아주 정교한 전략 퍼즐 게임입니다. 눈치껏 타일을 가져오고 배치하고 조합해서 나만의 엔진도 만드는 이 모든 것이 30분 안에 촘촘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플랜더 정도의 난이도와 전략성을 원하셨다면 그 작가의 최신작인 미드레이지도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매력을 살펴본 미드에이지였습니다. 자세한 게임의 가격과 구성물 정보는 보드피아에서 올라올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모드라 휩쓸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